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주변 지인의 사진이나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범죄죠. 딥페이크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딥페이크 범죄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고된 사례나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와 합성된 영상, 사진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이 교육부에 신고된 것만 올해 무려 200건을 넘어서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에 의하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신고된 것만 2,15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요, 지난주까지는 교육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없었는데 네.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 피해 건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피해 여부를 그전에 모르다가 이제 뒤늦게 인지를 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합성 사진이나 영상 유포되는 것 말고도 이걸로 인해서 2차 범죄나 가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뭐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피해는 분명한데요.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성적인 착취 그리고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주요한 가해자의 연령층은 10대인데요. 이 10대들이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행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순히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단순한 구조의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폭력 처벌법상에 의해서요,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소가 된 총 71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수가 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5건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35건 가운데에서 34건은 다른 성범죄와 병합된 경우이고요. 순수하게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4건에, 실형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요, 어떻게 하면 형사사법망을 피해 갈지,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적인 행위도 이루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생기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이고 사법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유통이 되거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만드는 건 범죄지만 보거나 소지하는 건 지금 처벌 대상이 또 아닌 상황이죠. 네, 이제 세 가지의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작을 하고 유포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소지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네. 애초에 만드는 제작이라든지 그 이후에 소지, 단순한 열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입법적 공백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때문에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완한 이 법률 개정안이 현재 상정된 상태이고요.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입법적인 사각지대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자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10대들이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심각한 부분이네요. 네, 전체 가해자의 75.9%가 10대입니다. 거의 네. 4명 중에 3명이 10대에 의해서 이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왜곡된 성의식,
불건전한 성적인 문화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10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와 매우 친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례하는 윤리의식이나 준법 정신은 함양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합법과 불법을 일종의 표류 상태로 넘나드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그러한 행위가 일종의 놀이인 것처럼 괴롭힘과 놀이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놀리기용인데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나 대응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적인 보완을 통해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작과 또는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텔레그램은 해외 업체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찰권이라든지 형사사법망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 라인 구축을 통해서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내 얼굴이 감쪽같이 똑같이 만들어져서 무언가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한데 이게 그 예방을 위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근원은 개인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합성이 되고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곧바로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시고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SNS 안에 있는 모든 사진, 영상물, 개인정보를 즉시에 삭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경찰이나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 1366 여성 긴급전화, 아니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즉시 신고를 하시고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 이 문제 때문에 촉법 소년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많이들 아시는데요. 촉법 소년은 다른 용어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소년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냐를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세나 13세로 연령을 하향화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사실은 논의가 끊겼다가 이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10대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화하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 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적인 대응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